사이다 무비튼. 우리 부부는 시댁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아직 신혼이었지만 아이는 없었기에 나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어머님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사 들어온 첫날에 너희들이 있으니까 이제 생활비는 안 벌어도 되잖니? 나 일 관두고 왔어. 미리 말도 없이 퇴사하고 오셨다.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는 아니었으니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어머님이 집안일은 우리 둘이 반반씩 나눠서 하자꾸나 라고 하시길래 상식적인 분 같아서 안심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다. 넌 매일 청소기 돌리고 빨래랑 화장실 청소 등 집안일이랑 요리도 맡아주렴 라며 떠맡기길래 너무 황당했다. 그런 청소나 요리는 번거로우니까 당연히 그걸 반으로 나눠서 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문이 들어서 어머님께 물어봤다. 그래도 아직 신혼이기도 하고 솔직히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네? 그럼 어머님은 뭘 담당하시는 거예요? 나도 다 할 일이 있지. 꽃에 물도 줘야 되고 장보기도 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생활비는 나한테 주렴. 경악스러운 어머님의 대답. 꽃에 물 주는 건 몇 분이면 끝날 일이고 장보기도 직접 안 가고 인터넷으로 시키면 딱히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다. 그걸 집안일이라고 할 수 있나 싶었지만 이제 막 같이 살기 시작했으니 난 꾹 참고 애교 섞인 웃음으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진짜 큰일은 그때부터였다. 어머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쯤의 돈을 건넸는데 그 돈을 며칠 지나기도 전에 다 써버리는 거다. 예, 장 보러 가게 돈 좀 주렴. 저 며칠 전에 20만 원 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마트 몇 번 가면 금방 다 쓰지. 그 20만 원은 적어도 열흘은 버텼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넸던 돈인데 어떻게 그걸 며칠 만에 다 써버릴 수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또 드리는 건 뭐야? 그럼 너희들이 쓰는 물건이랑 식재료 못 사게 돼도 괜찮단 말이지? 그건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어머님이 돈을 요구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또 10만 원을 건넸는데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매번 깜빡했다는 말로 넘어가니 정말 곤란할 따름이었다. 물론 남편에게도 이런 일에 관해서 얘기를 전했고 남편이 어머님께 따끔하게 한마디씩 하곤 했지만 어머님은 늘 깜빡했다고만 한다. 이런 식이면 우리 둘이 살던 때가 훨씬 돈이 덜 들었다. 물론 사람이 하나 늘었으니 식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해도 너무하단 얘기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시누이가 찾아왔다. 시누이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있는 힘껏 날 노려보며 본인이 윗사람인 것처럼 굴었다. 저기요 언니, 여기 아직 청소 안 됐는데요? 여기 설거지도 있잖아요. 일 마치고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미안해요. 그리고 그 설거지거리는 어머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에? 뭐야? 설마 엄마가 쓴 그릇은 안 치우는 식으로 우리 엄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설거지는 다 끝내고 가지만 아침을 늦게 먹는 어머님은 본인이 원하는 식사를 만들어서 드시고 뒷정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점심때도 똑같이 반복하니 내가 퇴근하고 오면 싱크대가 그릇으로 가득 차 있다. 시누이는 시댁에 올 때마다 시집살이까지는 아니지만 깐깐한 말투로 잔소리를 마구 퍼붓는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나에게 어떤 말을 던졌다. 설거지거리가 또 잔뜩 쌓여있잖아. 우리 엄마 돈 마음대로 쓰면서 기생하고 있는 주제에 집안일까지 안 하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들 같은 기생충은 빨리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나이 먹은 우리 엄마 돈을 뺐다시피 하질 않나.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엄마는 소심해서 말도 못 꺼냈겠지만 난 절대 안 넘어가. 어머님이 시누이에게 어떤 거짓말을 해왔는지 알게 되었고 아, 그래요? 알겠어요. 남편이랑 얘기해볼게요. 그렇게 대답한 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바로 시누이가 한 말을 전했다. 그러자 당연하게도 남편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집을 새로 구할 필요는 없었다. 남편 회사에서 제공하는 최신식 주방이 딸린 좋은 사택이 있어서 짐을 옮기기만 하면 됐다. 그리고 큰 짐은 나중에 옮기기로 하고 일단 당장 필요한 물건들만 전부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다음날 시누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는 아가씨가 원하는 대로 이 집에서 나가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기생충하고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으셨을 텐데 좋으시죠? 라고 선언하자 어머님은 아차 싶은 얼굴로 우리를 쳐다봤다. 그런 거 아니야. 네? 뭐가 아닌데요? 저희 부부가 어머님 돈을 빼앗고 집안일까지 시키는 기생충인 거잖아요. 그래, 빨리 나가버려. 잠깐 기다려. 하고 말리길래 우리는 신우이에게 시댁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줬다. 우리 부부는 원래 둘이 살고 있었는데 혼자선 집안일도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 수입이 너무 적어서 이대로 가다간 고독사 할 것 같다면서 꼭 당신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어머님은 쌩쌩하셨고 집안일과 요리는 나한테 다 떠넘기군. 당신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를 돈을 마구 축내는 생활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니까 참고 있었는데 기생충 소리까지 들은 마당에 더 따질 것도 없었다. 사정을 알게 된 신우이는 파랗게 질려서 어머님에게 이 얘기가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든 알 바 아니니 우리는 시댁을 나와 넓고 깨끗한 남편 회사의 사택으로 이동했다. 남편 회사는 규모가 상당한 곳으로 해외에도 지사가 있는데 해외 지사에서 일본으로 단기 파견을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직원을 위해 언제든지 입주 가능한 사택이 몇 군데 준비되어 있다. 신우이는 본인이 들은 얘기와 전혀 다르지 않냐며 펄펄 뛰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은 신우이에게 우리가 울면서 매달리길래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됐는데 그런데도 내가 집안일도 안 한다든가 장 보러 갈 때마다 매번 돈을 어디에 썼냐고 따진다든가 하는 얘기를 떠들어댔던 모양이다. 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을 좀 과장해서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애초에 같이 살 이유가 없었는데 기생충이라는 말까지 듣고서도 계속 같이 살 만큼 호구는 아니다. 우리에게 외면당한 어머님은 신우이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한 건 물론 당분간 얼굴도 보기 싫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신우이는 시도 때도 없이 나에 대한 험담을 들었던 것 같고 나중에 제대로 사과도 하러 왔으니 용서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머님은 아니었다. 그 후 어머님은 혼자 지내게 되었고 수입도 없어져서 원래 알바했던 곳에 찾아가서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모양이지만 이랬을 당시에 근태가 좋지 않았다며 거절당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택에서 같이 살게 해달라고 몇 번인가 전화가 왔지만 남편이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지. 자업자득이잖아. 작은 집으로 이사든지 해서 조용히 살아. 딱 잘라서 거절했고 우리는 어머님을 차단했다. 어머님에게 우리가 이사한 아파트는 알려주지 않았고 입구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찾아왔다 해도 들어올 순 없다. 건물에 들어왔다 해도 몇 호인지도 모를 거고 어머님의 집은 아직 대출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같이 살 땐 남편이 매달 갚았었지만 다시 상환이 밀리면서 결국 집은 날아갔고 예상대로 보증금 없는 좁고 낡은 집에서 사는 신세가 됐다고 한다. 아, 그리고 우리가 준 돈은 모아서 근처에 있는 도박장에 가서 썼다고 한다. 신우이가 어머님을 가리켜 나이 먹었다고 했었는데 맞다. 그러니 이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일 테고 아들도 딸도 당신을 외면하니 앞으로는 사는 게 생지옥이겠지만 뭐 어쩌겠나.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